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 등장. 네. 지인 또 어떤 분이 많은 사연을 분들이, 가지고 왔을지 기다리지 궁금합니다. 않을까. 오늘은 좀 색다릅니다.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임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항상 정말 무주택자, 유주택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임대인. 투자자. 그렇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세입자가 연락이 온 거죠. 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을 네. 자기한테 좀 달라. 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생각해 보겠다 네. 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인 거죠. 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약간 쎄해.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약간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세입자가 나한테 전세 자금. 아니 그 쎄한 게 아니고 세입자가 집 나갈 때 임대인한테 나한테 달라고 하지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전세를 받을 때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단 네네. 말이죠. 네. 내 통장에 꽂힌 거는 은행에서 꽂힌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지만 쎄하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세입자가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까? 네.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뭐 합니까? 저도 모르는 걸. 네. 그럼 이제 소장님한테 제가 들고 와야죠. 목이 탑니까, 소장님? 네. 이런 경우 진짜 임대인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 임차인한테 주면 안 돼요. 임차인한테 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받은 거거든요. 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갚든 안 갚든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만약에 안 갚았을 때의 피해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대인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피해가 임차인한테 갈 것이다. 맞지 않나요? 임대인한테 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치 자금 대출을 받는 게 네. 임차인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대인이 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은요. 네. 은행은 항상 돈을 빌려줄 때 담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담보가 있지 않으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네. 담보대출은 어찌됐든 담보하는 물건이 있어야 돈을 네. 빌려준다. 그럼 신용대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뭐냐면 그냥. 신용대출도 담보가 있는 거예요. 오. 그 사람의 네. 신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냥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신용대출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용이라는 게 은행에 누적되어서 쌓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다. 그럼 이 사람은 담보가 그 전문직이라는 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 직업 사람은 자체가. 돈을 네. 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직이다. 신용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무직이니까 신용도가 전문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없는 거죠.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대출의 액수도 그렇죠.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돼요. 이 빌려간 돈을 안 갚았을 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금액을 회수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으면 담보를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는 뭘까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을 때의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줘버리면 임대인 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은 질권 설정이라는 거래요. 보증금에다가 질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 임대인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주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은행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은행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알려고 하면 알겠지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이제 상환이 안 됐다. 그러면 보증금한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임차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 네. 보증금에 대한 거는 임대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인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 임대인도가 아니고 임대인이 갚아야 돼요. 임대인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돈을 줬어요. 보증금을 줬는데 자, 만약에 임차인이 성실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죠. 네.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은행은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보증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네? 그러면은 은행은 뭘 하냐? 바로 즉각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인한테 돈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어찌됐든 임차인한테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는 이미 줬다 이랬을 경우에도 항상 모든 거는 개인 간의 문제는 제3자는 믿질 않는 거죠. 어차피 네. 보이는 것만 딱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모든 거는 서류상으로 해결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모르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당사자끼리 아무리 주고받고 해도 제3자, 은행 입장에서 아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요. 안 주고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통장 내역이 있건 없건 예, 그거는 있어도 상관이 뭐 없는 거예요. 현금을 어찌됐든 그렇죠. 줍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한테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안 주면 집에다가 이제 압류도 할수 압류라든지 있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 쓰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바로 보증인한테 회수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이 된다고 딱 보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이 실수하는 게 임차인에 줬을 때 임차인이 안 갚고 그냥 날라버리면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인이 갚아야 된다.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은행한테도 주고. 그런 다음에 은행한테 준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임차인 찾아가서 내 돈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안 돌려주면 이제 민사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임차인이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무조건 은행에 먼저 그렇죠.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은행하고 연락을 해서 은행한테 돈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임차인 줘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줘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은행에서 받아서 은행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갖고 날릴 일은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건 은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은행,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있냐 없냐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하고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임차인한테 주고 같이 은행에 가서 뭐 상환을 한다든가. 네, 그런 이렇게 것들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은행에다 하면 돼요. 임차인하고 은행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진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엄청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네요. 네, 만약에 진짜 잘못하면 임차인한테 그래서 옛날에 전세자금 대출 막 처음 실행되고 이랬을 때 아마 임대인들 사고가 좀 여러 군데 났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형식상으로는 있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나간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액수도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임대인들은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임차인도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그 상환안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안 갚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청구가 오는 거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대출은 또 임차인의 본인 이름으로 맞았고 네. 또 임대인은 또 임차인이 안 갚아도 나한텐 피해는 안 올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더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래 임대인한테 피해는 안 와요. 원래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담보 내에서만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 올 게 없어요. 없긴 하지만 문제는 임대 보증금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준비 안 됐는데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죠.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는 네네. 거겠죠. 정말.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전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 이거를 이제 연체시켰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한두 건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볼 때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뱅크런처럼 전세 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임차인들이
연체에 다 빠지게 되면 일종의 줄도산 같이 이제 번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려면 돈으로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 되고 안 맞춰지면 이게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부동산은 정말 한 명이 엮이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명이 엮여 있으니까 네.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전세가 참 자리를 잡아놔서 원래는 집을 산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현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갭 투자라는 이런 네. 쪽으로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금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돈은 10% 20%만 내고 집을 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보증금이 갑자기 뭔가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지인 네. 해결이 됐겠죠. 뭐 이거는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은행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대답하기에 앞서서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